오늘은 발표에 도움되는 말맛 사용법에 대하여 두 가지 연습 자료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영상 중도 탈출 방지용. 무려 이 댓글이 좋아요 1등입니다. 네, 우선 영상 중도 탈출 방지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표할 때 그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발성 좋고 발음 좋고 누가 봐도 깔끔하고 좋은 내용 딱 잘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 표정이나 반응이 약간 그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 발성 발음이 좋다는 거는 목소리와 딕션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면 상대방이 머리를 덜 쓰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것인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럴 때는 자신의 말맛이 어떤지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말맛이 없으면 말하기에 감동이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심심하게 들려요.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연구하고 훈련했는데 왜 나의 말에 사람들이 흡입되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무수한 요인 중에서 저는 단언컨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말맛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대체 저기 TV에 나오는 저렇게 사람들을 탁 휘어잡는 사람들의 저 무기는 뭘까? 그 중에 말맛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거죠. 발표의 목적이라는 것도 내용과 의견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건데 발성과 발음만 신경 쓴다던가 혹은 내용만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집중시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잘 집중시키기 위해서, 즉 전달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맛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바로 영상 중도 탈출 방지를 위해서 준비한 연습 자료 2개 다루면서 말맛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연습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녹음기입니다. 오늘은 꼭 녹음하며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핸드폰 녹음, 이어폰 녹음, 마이크 녹음 다 괜찮습니다. TMI지만 휴대폰 사양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마이크로 녹음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추천해달라는 의견이 조금씩 꼭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음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저희 편집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추려봤는데 마타 스튜디오 C10을 추천해 드려봅니다. 가격 대비도 괜찮고요. 마이크 정말 좋습니다. 특히 편집자님께서 음향 쪽에 굉장히 조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뒷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저도 써봤는데 좋았고 저희가 모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전부 다 별도의 장치 없이 케이블 하나로 연결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음질이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게 광고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받고 한 거면 좋겠는데 그냥 정말 제품이 좋은 입장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서브 마이크로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모델 영상에 링크랑 제품 태그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습 바로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연습 방식은 꽤나 특이하고요. 여러분의 말맛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지문과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느낌대로 녹음해보세요. 첫 번째 자료는 강지영 아나운서님의 뉴스 진행입니다. 우리 모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방송국에 있다. 그리고 대본에는 오늘의 진행 멘트가 적혀있고 뉴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아나운서로서 깔끔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지문을 녹음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느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의 본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볼 모범 사례인 거죠. 여러분의 녹음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또다시 기대를 걸게 되는 우리의 캡틴. 우리에겐 손이 있다. 비교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분의 녹음본이 자료와 비슷하던지 그렇지 않던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연습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발표할 때 나의 말맛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말맛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맛이 꽤 중요하구나를 인지하는 과정이 지금의 걸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신의 말맛을 조금씩 다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방금 보신 연습 자료를 통해서 배워볼 핵심은 말을 끊어보기입니다. 말맛이 부족한 분들이 말을 끊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발표할 때 말맛을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틈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강지영님의 자료를 어떤 구간에서 말을 끊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또다시 기대를 걸게 되는 우리의 캡틴. 우리에겐 손이 있다. 어때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귀로도 잘 들리죠? 문장을 끊지 않고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장한 것 같지만 진짜 긴장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맛을 살릴 수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본다면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말을 끊고 내가 거기에 강약, 속도, 리듬 등 말맛의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준비를 하여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약을 이용하면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느낌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강약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생명이 없는 글자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캡틴과 손흥민이라는 글자를 살렸어요. 근데 내가 의도한다면 그리고라는 글자를 살릴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문상 그리고 맥락상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의 취지상 당연히 여기에서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하던가 설득을 잘하던가 이런 분들은 내가 어느 구간에 말을 살려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카피라이팅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떤 글자를 전달해야 될지 센스가 박혀있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힘을 주자.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 말을 끊어주니까 강약을 적절하게 섞어주기가 원활해지고요. 자칫하면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약뿐만 아니라 어미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이게 약간 초등학교 교육 때 우리가 국어책 읽기 그런 형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맛이라고 하는 모범 샘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공식을 드리면 위로 한번 올렸으면 아래로도 내리고 아래로 내렸으면 위로도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좀 섞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내렸으면 그 다음에 누구보다 약간 올리는 뉘앙스를 쓰고 많은 중압감을 안고 뛰는 그이지만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패턴을 섞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말맛을 사용하기가 수월하고 고급진 느낌이 된다는 거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문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자료는 모세원 기상캐스터의 날씨 예보입니다. 기상캐스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밝지만 정확한 말하기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기상캐스터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라 월요병 환자들을 위해서 밝은 미소로 날씨를 전하며 하루의 시작을 산뜻하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영상을 멈추시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음해 보세요. 자, 이번에도 원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요란했던 봄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포근함은 갈수록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모레인 목요일에는 14도, 주말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갑자기 밝게 말하려니까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이던가 서비스 직업은 평소에도 웃는 연습, 평소에도 빨리 밝아지는 연습을 하는 게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 뭐 이런 느낌. 자, 이번 자료의 경우에 앞서 말했던 말맛의 활용법을 더 맛있게 살리기 위해서 표정에도 집중해보자 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누가 봐도 밝고 생기가 가득해요. 이런 말하기를 하는데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슬프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톤도 막 내려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요란했던 봄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포근함은 갈수록 더해지겠습니다.
약간 이러면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약간 밝은 느낌입니다, 지금은. 발표라는 거는 단순히 말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표정이 중요하고요. 주인공의 캐릭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맛이 부족하더라도 분위기에 맞는 표정으로 자신있게 말하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해당 연습 자료에 주인공인 모세원님이 유튜브 워크돌에서 오혜원님에게 기상캐스트 연습을 도와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원님이 또 웃는 표정을 강조하십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웃어줘요. 웃어. 계속 웃는 표정을 강조하시죠. 왜냐면 기상캐스터의 직업의 특성상 프로페셔널하지만 아나운서보단 더 밝은 말하기가 중요한 거죠. 가수 오혜원님처럼 무대에도 많이 서보고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웃어야 된다라는 디렉팅을 받는 걸 보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중요도가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게 밝은 말하기 맛있게 살려주기 위해서는 웃는 표정 강조하자. 이렇게 웃으라는 피드백을 받은 오혜원님은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낮 동안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볕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밝게 말하고 있는데 표정까지 웃고 있으니까 말에 힘이 더해집니다.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도 있고 외적인 행동들도 있고 텍스트도 더해지는 거니까요. 종합예술입니다. 그 종합예술의 요소들을 우리가 더 균형감 있게 잘 챙길수록 예술의 결과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밝은 표정 너무 중요하지만 무게감 있는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두 표정을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맛까지 추가한다. 사실 말맛의 표정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밝게, 때로는 진지하게 다양한 표정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강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try to find even one thing that was not manufactured. Other humans don't count. Ready, go. Not actually that easy, is it? Manufacturing is a sixth of our global economy. 생기 있는 밝은 표정과 아까 말씀드렸던 말을 끊어가며 강약과 어미 등 말맛의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강연장 분위기를 풀어주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Energy is a big cost, and 99% of the world's factories don't even have the foundation yet for those awesome Stanford solutions.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밝은 표정이 아닌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맛과 표정이 더해지면 발표의 퀄리티가 확 살아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세원 기상캐스터님의 자료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꼭 표정을 인식하며 진행해 주세요. 어떤가요? 조금 더 말에 생기가 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못 느꼈더라도 상대방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나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연습한 자료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연습 자료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템포, 말의 속도보다 좀 빠르다, 나 좀 따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며 따라해 보세요. 가장 연습하기 좋은 0.75배속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요란했던 봄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포근함은 갈수록 더해지겠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음성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해도 되고요. 훨씬 더 느리게 해도 됩니다. 꼭 자신에 맞도록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발표에 도움이 되는 말맛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말맛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연구하게 됐냐면 당연히 말맛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존재했고 이거를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건데요. 저는 제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터득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누군가가 야 이렇게 말맛을 살려봐, 말맛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TV던가 이런 데서 정말 그 대중을 휘어잡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난 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까? 저건 타고나야 되는 걸까? 나는 저런 방향의 직업을 갖고 싶은데 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좌절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약간 지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성 발음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나운서적인 말하기, 깔끔하게 말을 하는 정보 전달 능력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갇히더라고요. 깔끔하게만 말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에 맛있는 느낌, 감동
감동을 주는 느낌이 없었어요. 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글도 많이 쓰고 시도 읽고 좀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텍스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메시지가 좋아졌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 완성되지 않는 한 가지의 부족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말맛이었습니다. 제가 수강생들한테는 예전에 자주 말했지만 이 말맛을 어디서 정확히 캐치했냐면 클래식 음악에서 캐치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바가 왜 그랬냐면 뭐 대중음악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줘서 저희의 집중을 사잖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천천히 변화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혼자 보던 날이었는데 그 강약이 들리더라고요. 속도와 변화, 악장마다 변하는 감정선을 깨닫고 뭔가 큰 영감이 왔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불이 났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했고 그때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따라했는데 그게 나중에 말맛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맛이 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 나름의 가치관을 전달드려봤고 정말 다행히도 이거에 대한 큰 효과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발성이 좋고 발음이 좋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맛이라는 것이 중요하군요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알게 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좋은 변화의 기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었던 내용들을 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 온라인 강의 영상, 인터넷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더 자세히 내용을 담았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아주 0.001%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이바지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